범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functional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범함수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에이지는 우리가 카스티글리아노 theorem을 이용해서 변이나 또는 각도 이런 걸 우리가 구할 때 썼죠. 그런데 보 이론에서 밴딩 모멘트는 EI 더블 프라임 VX니까 그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범함수입니다. 범함수는 함수를 넣어서 실수 얻을 때, 그러니까 인풋이 엿보는 바와 같이 인풋이 함수고 아웃풋은 실수입니다. 왜 그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요 함수를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요런 조건 하에서. 그러면 10분의 1이 놉니다. 이건 정적분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10분의 1을 놓는데 우리가 함수가 들어가서 실수가 나왔죠. 함수는 뭡니까? 함수는 실수가 들어가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실수 하나를 넣었을 때, 실수 하나 넣을 때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그러죠. 두 개 놓으면은 원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그죠? 그거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우리가 범함수는 이제 함수를 입력했을 때 그 실수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범함수가 역학에서 중요합니다. 가령 요걸 우리가, 요거는 토탈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토탈 포텐셜. 우리가 역학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건 좀 약간 고등역학에 속합니다. 한 4학년 때나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되고, 대학원 때 주로 공부를 하겠죠. 미니멈 토탈 포텐셜 theorem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은 이 범함수가 최소화되는 것이 보의 처짐 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혀 이런 EI, V, 더블 프라임 X, MB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물론 EI, V, 더블 프라임, MB 이런 식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바탕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뉴토니안 메카닉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제 그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Analytical Mechanics다, 해석역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에너지 방법론이다 크게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 에너지 텀이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아닙니다. 이론적인 에너지고, 요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갖는 절대적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조물주는 말이죠,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값만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값이 된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앞에 항은 스트레인 에너지 항이죠. 이 뒤 항은 토탈 포텐셜의 외력, 여기서 QX, 그죠? QX가 기한 바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런 조건에서 토탈 포텐셜을 정리를 한 거고, 이제 이건 필수 경계 조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답은 모르지만 Vx가 V 틸다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근사해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모르고 근사해가 C1x 제곱 플러스 C2x 3승 플러스 C3x 4승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C1, C2, C3가 어떻게 되면은 정답에 가장 가까울 것인가, 이걸 이제 구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미리 보자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내가 이 스타로 붙였습니다. 정답을 보면은 C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고, C2가 3분의 1이 돼야 되고, C3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 돼야죠. 그럼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일단 요걸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 값이 이런 이제 함수가 되죠. 여기서는 이제 범함수인데, 범함수는요 함수장에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원으로 따지면 무한대 차원입니다. 우리가 근사해를 이렇게 가정함으로써 이건 3차원 스페이스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 소위 말하는 finite dimensional vector 스페이스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C1, C2, C3의 함수가 되고,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그 필요 조건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C1, C2, C3에 대해서 각각
페미분에서 0이다. 또는 그레디언트가 0이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곱이 있는데 이걸 제곱을 다 풀어서 이 조건을 아까 페미분에서 0이 된다는 조건을 적용하면 계산이 좀 많아지겠죠. 근데 분배 법칙 써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먼저 페미분을 적용해서 이 조건을 얻는 게 유리하죠. 계산상. 어쨌든 이 식이 얻어졌고 이걸 풀면은 이런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정답과 비교했을 때 그 값과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이 범함수가 최소화 되는 함수는 근사에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이럴 때가 최소화 된다는 거고, 만약에 C1 x제곱 플러스 C2 x 3승만 했다. 자, 요 두 개만 해도 요 필수 경계 조건은 만족하죠. 그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 즉 x제곱과 x3승으로 근사해를 만들었을 때 가장 정확한 그런 근사해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자, 지금 유한노수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유한노수법의 근본적인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한노수법이란 뭐냐? 뭐 이러한 역학의 접근 방법 플러스 컴퓨터. 컴퓨터는 또 남도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장점이 있고 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고려해서 이런 공학 해석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유한노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그 보호 문제를 가지고 펑셔널을 한번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특별한 보호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이걸 고안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뉴토니안 미케닉스로 수식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EI는 1로 됐고, 그죠? 자, 이런 조건에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경계 조건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경계 조건을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기울기가 0이죠. 그죠? 전단력도 0이고, 그죠? 여기서 모멘트는 있죠. 여기서는 모멘트는 0이고, 변이가 구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분 방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0이고 여기서 변이가 0이다. 뭐 2차 미분 방식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1마이너스 x 제곱은 아까 여기에 뭐 밴딩 모멘트가 있고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분 방식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상응하는 소위 말하는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 이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구하면은 이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문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하면 요리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게 이제 필수 경계 조건이고 이게 자연 경계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연 경계 조건이 사라져 버렸죠. 우리가 필수 경계 조건은 좀 용이합니다. 자, 요 앞에서 설명한 것은요, 4차 미분 방식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필수 경계 조건으로 간주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2차 미분 방식입니다. 즉, MB를 왜 구해놨죠, 그죠? 앞에서는 MB를 구하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MB를 구해놨기 때문에 2차 미분 방식으로 떨어져 있죠. 그때는 요 V'0는 자연경계 조건입니다. 이 자연경계 조건은 범함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렘이라고 그러고, 요걸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이다. 변분 이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건 풀면 정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공학 해석 문제에서 실용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 손으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짐사는 근사예요. 그 근사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Vx를 가정을 합니다. 어떤 상수가 포함되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식으로 가정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정을 했고, 여기서 요 이제 가정했을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필수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V 1 이고 0이에요. 이게 1을 넣으면 다 0이죠. 그래서 제가 1-x라는 함수를 주로 썼습니다. 앞에 세 개의 후보 중에서
제 세 번째 것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앞에서 정의되어 있는 변분 원리에 넣습니다. 분함수에 넣으면은 결국 정적분이니까 C1과 C2만 남겠죠. 물론 이것은 최대 차수가 3차니까 3차 함수인데 정답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4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건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 없겠죠. 3차 함수 가지고 4차 함수로 만들 방법은 없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C1과 C2의 함수가 되고, 그죠? 제가 여기 틸다라 붙이는 것은 다 이제 근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수도 근사됐고, 그에 따라서 분함수도 근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함수가 무한대개의 자유도를 가진 함수장에서 정의된 분함수가 두 개의 2차원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로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핸들링 할 수 있게 된 거죠. function space는 약간 좀 신의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이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unctional analysis, 함수장 뭐 해석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수학과에서는 하고 우리 기계 쪽에서는 그 정도는 하진 않습니다. functional analysis의 거의 앞부분 한 뭐 책 전체에서 한 5% 정도? 그 정도 보면은 기계 쪽에서 연관한 문제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그걸 볼 필요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조금 제가 잔소리를 또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손으로 다 확인하고 체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계공학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또는 뭐 어떤 정복한다 그럴까요? 정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살 가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래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견문이 필요한 거예요. 간단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영역을 정확히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견문이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견문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해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좀 스탠스를 여러분이 취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C1과 C2에 대해서 그죠? 편미분해서 0을 두면은 방정식이 두 개 나오겠죠? 그걸 행렬꼴로 적으면 1이 되겠죠, 그죠? 이 행렬은 대칭입니다. 자, 우리가 행렬 이야기하면서 대칭이란 말 많이 했죠, 그죠? 역학에서 나오는 행렬은 대부분 다 대칭이에요. 그래서 C1, C2를 계산해서 여기 다시 대입을 하죠. 그럼 이와 같은 근사해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까 앞에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근사해와 정해를 비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로 가정했는데 1차로 가정해도 어떻든 뭐 이것은 안 맞지만 이건 맞죠. 희한한 일이죠. 2차, 3차는 공학적으로 어떤 것이 정답인지 큰 의미가 없게 되죠. 그 정도로 이 접근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운드리 밸 프로블럼, 즉 경계치 문제의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첫 번째 것을 설명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Variational approach는 수학적으로 깔끔해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Weighted Residual Method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깔끔한데 가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선뜻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Variational approach를 먼저 공부하면은 당연히 가정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죠. 약간 지금부터 하는 이런 수학들은 조금 개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터득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뭐 개념이 필요 없죠. 그림으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거예요. 이런 함수는 그림을 그리면 1이 되는데 그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미분해서 0으로 가면 되죠. x = 0, x = 1, x = 2분의 1에서 다 그 값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방정식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3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가 되는 3차 방정식인데 0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에 상하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의 그 값을 구하는 문제로 푸는 건 없죠. 그러나
함수로 구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 0, x = 1, x = 2분의 1 이런 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함수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답의 함수를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사이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최적화하는 거 아까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에서 보면은 최적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정한 것에다가 그것을 좀 값지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수학적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그 수학에서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른 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좋아요. 함수장에서. 이게 이제 미분 방식이죠. 경계치 문제고죠. 앞에서. 대수 방정식하고 이제 대응된다 보면 됩니다. 대수 방정식에 상응하는 함수는 여기서는 미분 방정식에 상응하는 범함수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데 한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푸는 것은 앞에서 우리 봤지만 그게 상응하는 베리에이션 프린시플 푸는 것 같다. 그런데 미분 방식이 있을 때 1이 만들어가지고 1이 푸는 것은 이걸 풀 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죠? 손으로 풀 수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풀면은 근사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방법이 이제 훨씬 좋은 거예요. 반대죠. 이건 앞에서는 이렇게는 안 갔죠. 1이 된 걸 이렇게 가서 풀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포맷이 되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바로 풀기가 어렵죠. 근데 그걸 이렇게 보내서 풀 수만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풀 수가 없다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근사회를 구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뭔 뜻이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함수장에는 무수히 많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이 틸다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필수 경계 조건 여기 있잖아요. 필수 경계 조건만 만족하는 함수예요. 이거는 만족 안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최소화 안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만족하는 함수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범함수를 최소화시키는 함수, 사실 요거면 요거 풀면은 요리 나오거든. 그 함수가 그에 상응하는 미분 방식, 요거 우리가 오일러-라그랑지 이퀘이션을 부르는데 이 오일러-라그랑지 이퀘이션의 정답이다. 자, 이게 우리가 증명이 됩니다. 그건 내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고, 자, 요걸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무한 차원 문제입니다. 무한히 많은 함수들 중에서 하나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한 차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해요. 가도니 노스예요. 어떠한 경우든지 매력을 가하면은 어떤 물체가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은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는 그 got made예요. 그죠? 조물주가 그걸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라도 그 정답에 가깝고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답을 찾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일러-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바로 나왔네요. 이것은 변분이론, 즉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이죠. 여기에 상응하는 미분 방식은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 선입견을 버리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범함수 이렇게 우리가 구해졌다. 물론 미분 방식과 무관하게 이건 구해지기 때문이죠. 역학에서. 물론 뭐 수학적으로 미분 방식으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는 있긴 한데 그건 생각 안 하기 좋아요.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은 이것을 앞에서 좀 설명했지만 그죠? 함수장에서 필수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장, 그걸 제가 여기서 파이 틸다 x 집합이라고 썼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함수 이걸 찾는 겁니다. 자, 이거를 넣으면 이 값이 최소가 됩니다. 이건 추상적이죠. 누구든지 이거는 다 넣어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의문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받아들이고 신기해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파이 스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파이 틸다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 파이 틸다를 우리가 모든 걸 넣을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 번에 그냥 바로 넣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죠.
파이 스타 x 플러스 이타 입실론 x 이렇게 두고, 여기서 파이 스타는 현재는 모릅니다. 물론 모르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함수다 라고 일단 고정되어 있는 함수다 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은 임의의 상수다. 임의의 상수 뭐 1, 2, 뭐 100, 10억, 마이너스 뭐 100만, 그런 게 임의 상수죠. 이타 x다. 이타 x도 임의 함수예요. 대신 조건이 뭐냐면 파이 틸다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 필수 경계속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필수 경계속을 만족하기 때문에 파이 스타도 물론 만족하죠. 그죠? 그 1을 넣으면 왜 됩니까 이게? 1을 넣으면 둘 다 필수 경계 조건이 똑같은 값이 주어져 있겠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0이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뭐 5라 하더라도 양변이 5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실론 이타 x 대 1이 되는데 입실론 이미 상수니까 이타 1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필수 경계 조건이 x = 0과 x = 1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타에 대한 이런 구속 조건이 붙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놈을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쫙 했더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둘째 항부터 볼까요? 오른쪽에. 입실론 제곱은요, 항상 양수죠. 뭐, 임의의 상수니까. 제곱해버리니까. 또, 이타 프라임 제곱 dx인데, 자, 이타 프라임은 함수죠. 그죠? 이타의 도함수긴 한데, 그것도 함수죠. 함수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항상 양수죠. 그걸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항상 양수예요. 자, 만약에 첫 번째 항이 0이 되어준다면은 좌변은 항상 0보다 커나 같겠죠. 파이 틸다를 넣었을 때가 파이 스타 넣었을 때보다 항상 크게 되는 거죠.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에서 이게 0이 될 것이냐. 물론 뭐, 야, 이것도 양수가 될 방법 없는가? 그건 없습니다. 설사 이게 엄청 큰 값이라 하더라도 입실론 때문에, 입실론은 임의의 값이고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고, 여기 0이 되어준다면은 성립하죠. 그게 0이 되는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 0이면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integration by parts라고 그러죠. 그죠? 부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구속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 앞에가 다 없어져요. 요게 0이 돼줘야 돼요. 근데 이타는 이 두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 함수예요. 무지장 많죠. 여기도 x-1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하여튼 sin x 곱하기 1 x 이것도 되고 무수히 많아요. 어떠한 함수를 넣어서 이것이 0이 되어줘야 된다 하면은 요것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부르고, 이 미분 방식이죠. 결과적으로 넣어서 구하면 이와 같은 이제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이 분모함수를 최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것과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한 문제를 조금 우리가 역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차원 열전도 문제입니다.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열전달이 일종의 전선이라면은 전선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완전히 단열이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열전도 방식이 이렇게 되고, 또 경계 조건으로 여기서 온도가 0이고 여기서 온도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어진 문제입니다. 이걸 풀면 이제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상응하는 Variational Principle을 풀도 된다 이거예요. Variational Principle은 이 필수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장에서 이 분모함수를 최소화시키는 함수를 찾는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과는 같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Boundary Value Problem이 이 Variational Principle이 만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최소값을 갖게 됐거든요.
리츠라는 양반이 또 행운하죠. 우리 역학에 있어서 상당히 행운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돼 있으면은 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시절에. 이 베리에이션 프린시플 푸 문제가 경계치 문제와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답은 어차피 구할 수 없으니까 보통 문제에서 파이를 갖다가 내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C1과 C2 상수를 넣어가지고 미지의 상수죠. 넣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이걸 이 안에 넣어서 C1과 C2의 함수로 만들고 그러니까 infinite dimensional space에서 two dimensional vector space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에서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로 문제를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최소값 또는 극값을 가질 조건으로부터 이와 같은 두 개의 선행 방식이 만들어지고 상수가 결정이 되죠. 그죠? 그걸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근사해가 구해지는데 정답은 4차고 근사해는 3차입니다. 이건 물론 앞에서 우리가 한 거죠. 자, 우리가 이 근사에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림을 보면요. 정답을 제천순으로 했죠. 근사해를 실순으로 하고. 여러분들 그 정답이 중요합니까? 근사해가 중요합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은 정답, 공학하는 사람은 근사해.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빨갛게 표시하고 이게 실순으로 표시한 겁니다. 근사라는 것은 안 맞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사해를 보니까 근사하죠. 잘 맞죠. 온도인데 온도 분포 측면에서 보면 2.2%다. 그 정도 같은 경우는 공학적으로 정답이다.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이걸 더 낮추고 싶다. 큰 의미가 없어요. 더 낮출 수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역학 문제라는 것은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가정을 해야 되고요.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계 조건을 잘 잡는다는 거죠. 역학 문제는 경계치 문제잖아요. 굿 엔지니어는 뭡니까? 경계 조건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경험이 필요한 거죠. 무턱대고 그냥 해가지고 설계가 엉뚱하게 된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큰 사고가 난다든지 그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어쨌든 함수에 좀 기다려야 돼요. 기계 엔지니어들은 좀 성부를 길게 걸어야 됩니다. 나이가 한 최소한 60대까지는 저희 그 전문성을 살려서 살아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은 70대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제 그 기계 엔지니어들은 되게 그렇지 않죠. 되게 그 대기업을 원하고 대기업 가서 남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굽신거려야 되고 위에서 저희가 하면 저희가 하고 전문화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중국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 먹고 삽니다. 자기가 전문성을 높이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보다 더 기술 집약적이면서 고부가치 그런 이제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건 이제 비교 행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요. 온도는 뭐 2.2%인데 온도를 미분하면은 그게 열 전도율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울기죠, 그죠? 이 기울기는 차이가 좀 20%까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상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 기울기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또 대책이 또 있죠. 이 함수를 좀 좋은 함수를 써야 되겠지만 유한요소부 가도 이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함수 두 개를 썼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 베이직 펑션이다 또는 베이시스 펑션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이시스 펑션은 P차 오버래프 스페이스에 속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은 최대 차수를 1차 가지고 있죠. 1차. 그러니까 P가 1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1차라는 것은 미분 방식은 2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가 1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해서 제곱해서 적분 가능하냐. 그게 이제 베이시스 펑션 제타 i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함수장 이론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은 소벨랩 스페이스라는 건 별거 아닌데 그걸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기하학적으로 이 CP-1 이건 이제 그 1을 넣으면 0차죠. 그러니까 연속 함수이면 된다는 거예요. 연속 함수. 그 뜻은 연속 함수이면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함수를 갖다가요. n개를 내가 썼고 추가적으로 요 n개는 그대로 쓰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쓰게 되면은 그 결과는 안 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함수 수를 무한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에 접근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이 이런 이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죠? 이 함수가 뭐 그렇게 고차 함수일 필요 없다. 정답은 4차지만 연속 함수이면 된다. 그 다음에 연속 함수 구간적으로 보면 다 직선이죠. 그죠? 그 함수수를 계속 증가시키면 정답에 도달한다. 이런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분 방식의 근사해법을 구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계치 문제의 근사해를 구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weighted residual approach입니다. 이것은요, 이게 이제 경계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같은 예제입니다.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오메가 x를 곱합니다. 이건 뭐 0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 적분을 0에서 1까지 도메인에 대해서 적분해 줍니다. 당연히 성립하겠죠. 이거 이미 성립하죠. 그죠? 근데 이거 이미 이거 성립하느냐 이거예요. 필수 경계적으로 같이 갖고 이거 이미 이거 성립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메가 x가 임의 함수다. 우리 앞에서 이제 임의 함수 이타 x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임의 함수를 쓰면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임의 함수는 무한대가 있으니까. 어떤 함수를 넣어도 이게 성립한다면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integration by parts 부분적분을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감하게 오메가 x가 필수 경계 조건이 주어진 데서는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앞에 이제 이타 x가 0이 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막힐 수가 있어요. 막히면 내가 여러분 풀어줄 방법도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추상적이고 이걸 그래 되겠구나 의문하고 좀 바로 어머니 안 풀리면은 길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그런 과정 거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경계항이 날아가 버리고 요거만 남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바로 푸는 거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요 대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것이 0이 되도록 하겠다. 필수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오메가 x는 임의의 함수인데 이런 조건이 있다. 이런 문제를 바꿔서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메가 x도 함수죠. 함수장에 속하는 그런 함수인데 그 함수장은 뭔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필수 경계 조건에서는 0인 함수. 그럼 무진장 많죠. 무수히 많은 거죠. 물론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 함수, 이 함수는 이제 근사한데 앞에서 틸다를 했죠. 뭐 틸다를 붙여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 함수는 이런 필수 경계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이제 함수장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이와 같이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한대개의 그 성분으로 구성된 함수장에서 함수를 가져오고 여기서 또 무한대개의 그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함수장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했더니 0이 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0이 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건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든 간에 수학적으로는 여기까지는 straightforward하게 쭉 이렇게 유도가 되죠. 갈라킨 어프로치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갈라킨 어프로치는 weighted residual method의 일종인데 막 그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학적으로 좀 깔끔하고 결과도 좀 우수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와 갈라킨이 유명하죠. 유명한 수학자죠. 이 분야의 기여도가 가장 큰 그런 수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킨 어프로치는 뭐 어떠한 그 경계치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리츠 어프로치는 알다시피 변분 원리가 존재하는 그 경계치 문제에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론 설명은 리츠법에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이나 이런 데서는 갈라킨법을 더 중시를 하죠. 갈라킨법의 이제 기본 사상은 윅폼으로부터 시작하고 윅폼에 있는 그
waiting function 오메가 x와 unknown function pi x를 기지의 함수, 즉 그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그랬죠. 이 베이시스 펑션의 선행조합으로 이와 같이 그 수식화해서 이것을 그 위익 폼에 대입을 합니다. 자, 이때 기본적으로 베이시스 펑션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unknown function과 waiting function 두 개 다 동일한 그런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행렬이 대칭이 되는 그런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 그 두 함수를 미분하고 해서 대입을 하면은 이와 같은 이제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그 정적 분위기 때문에 x는 다 사라지죠, 그죠? 남는 것은 이제 C1, C2, W1, W2가 쭉 남겠죠. 그래서 그것을 W1과 W2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 항등식이라고요. 뭐와 뭐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할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W1의 개수로, W2의 개수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W1과 W2가 이미 상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x는 그 기지함수, 두개함수의 선행조합인데, 거기에 그 상수는 그 이미 상수입니다. 그 이미 상수니까 W1을 우리 1로 두고 W2를 0으로 둬보면 왜 됩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수식화 했을 때 파이 1이 0이 되고, 그죠? 파이 2가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행렬꼴로 적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이걸 풀면은 C1이 15분의 1이 되고 C2가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에 unknown function에 대입을 하면은 이와 같은 3차 함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리츠법에서 구한 답과 같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갈라케드 어프로치로 답을 이제 구한 것은 그 리츠법으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정답과 근사해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메가 x에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요. 본래 오메가 x는 필수 경계 조건에서 0인 함수인데 임의 함수죠. 무한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개만 이렇게 그 두 개의 함수를 정해가지고 그것의 선행조합이다. 그것은 이제 이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스페이스에 함수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두 점을 연결하는 그 선상에도 함수가 무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본래의 그 아비추리하다, 임의 함수다라는 점은 좀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그 의미의 맥락은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unknown function에 대해서도 근사를 했고, waiting function도 근사를 했는데, 그때 사용된 basis function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요소법, finite method, FEM 기본 사상은 뭔가? 왜 finite 한 말을 썼느냐? element 썼고, finite element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본래 토목하는 분들이 먼저 이 방법을 이제 토목공학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finite element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이후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쓰죠. 근데 이름을 잘 붙였어요. 왜냐하면 finite이란 말은 아까 앞에서 내가 설명했죠. 본래 우리가 경계치 문제는요,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그 function space에서 답을 찾는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로 문제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사람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서 풀자는 게 이제 유한요소법의 기본 사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분방식 근사해법의 기본 사상이니까. 유한요소법은 이론적으로는 미분방식의 근사해법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미분 방식 근사해법은 크게 두 가지 내가 소개했죠. 그죠? 뭐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 보면 돼요. 하나는 변분율, Bayesian Principle. 또 다른 하나는 Weighted Residual Method, 가중오차법.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변분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을 Variational Approach to FEM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중오차법 중에서 주로 갈라킨법을 쓰거든요. 갈라킨 Approach to FEM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이론적으로는 그 두 개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먼트라는 걸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엘리먼트는 요걸 좀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좀 설명할게요. 자, 우리 컴퓨터는 단순한 계산을 썩내지 않고 충실히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고. 요즘 컴퓨터라는 게 뭐 스마트가 어떻고 인텔리전트가 어떻고요, 아티피셜이 어떻고 막 그걸 샀는데, 우리가 이런 FEM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모르는 전능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거 지금 미분이 컴퓨터 모릅니다. 미분 방식 몰라요. 아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밖에 없다 이거예요. 반복해서 계산하는 거 하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론 전개에서 이야기한 게 있죠. 그죠? 함수 제타라는 거. 기초함수를 뭘 쓰느냐가 중요한데, 그 기초함수를 가장 낮은 걸 씁니다. 유한의 수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C0 continuity function을 했죠. 그러니까 연속 함수면 돼요. 이게 이제 연속 함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는 건 있죠. 연속 함수를 여러 개 쓰면은, 많이 쓰면은 점점점 그 숫자를 증가시키면은 좀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는 충실하게 해주죠. 우리가 미수를 갖다가 3개까지는 뭐 사람이 어떻게 계산, 그것도 쉽진 않아요. 4개 정도로 해버리면요. 아까 우리 2개짜리 했죠. 그죠? 4개 정도 해버리면 4차 160% 되고, 아마 수학 다 안 할 거예요. 아마. 나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예를 들면 리츠 메소드 같은 경우는 아마 1900년대 초, 1908년인가 7년인가 이 방법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방법은 좋았지만 쓸 수는 없었죠. 근데 컴퓨터가 이제 도입되면서 1950년 말부터 컴퓨터 도입되고, 이 유한요수법이 1960년대에 막 급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컴퓨터의 특징인 계산을 잘한다, 단순 계산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끄꺼지는 함수를 썼을 때는요, 이걸 영역을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엘리먼트라고 그래요, 영역을. 그래서 파이널 엘리먼트 붙은 거예요. 이 영역을 많이 나누면요, 이 피스와이즈 리니어 함수들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답이 좀 더 정확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그걸 좀 설명을 안 했네, 그죠? 이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Bayesian Principle을 넣어가지고 최소화시키는 시환을 구합니다. 그러면 시환이 192분의 7이 됩니까? 그래서 이 192분의 7이 뭐냐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의 함수값이 됩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점에서, 그죠? 이 근사해와 정답이 만나게 되죠. 신기한 일이죠. 이걸 우리가 슈퍼 컨버전스다 그럽니다. 자,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 슈퍼 컨버전스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좋은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유한요수법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요수법은 리츠법이나 갈라킨법에다가 컴퓨터라이저 시키는 거예요. 디지털라이즈 하는 거죠. Finite Element Discretization and Interpolation. 이게 엘리먼트로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답을 근사화시켜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죠? 이 점과 이 점의 답을, 이걸 절점이라고 그러는데 절점에서 답을 구하거든요. 그럼 절점 사이에서는 이렇게 보관을 해요. 이거 인터폴레이션을 그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낮은 차수, 그러니까 피스와이즈 리니어하다 그러는데, 그죠? 피스와이즈 리니어 함수를 쓰죠. 각각 여기는 선행이죠, 선행, 그죠? 선행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스킴, 기교 같은 거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수학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FE Discretization and Interpolation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수식화하기 위해서 NI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거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ni를 써왔죠. 다른 이제 변수들을 쓰면 또 충돌이 발생하니까 뭐 파이든 뭐 y든 이렇게 쓰면 충돌이 발생하니까 nix를 써갖고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두 토막을 자르고 세 토막을 자르고 이건 아마 열 몇 토막 잘랐네, 그죠? 자르면은 절점과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절점에서 하나의 함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필수 경계 조건이 양쪽 0이니까 뭐 여기서는 함수를 정의 안 해도 돼요. 필수 경계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데서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0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필수 경계는 0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안 했고 뭐 0이 아니면 뭐 해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이 함수를 대입을 해서 아까 이러한 답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여기 절점 2와 절점 3에서 각 점에서 1이고 나머지 점에서 0인 함수 이런 함수가 되겠죠. 이런 함수 피스와이즈 리니어하죠, 그죠? 3에서 정의되는 보관함수 이런 함수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 두 함수의 선형조합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선형조합. 이건 아까 리츠버그에서는 이렇게 상수를 곱했죠. 시환 치트, 그죠? 이거 대신 이제 파이2, 파이3랍니다. 파이2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점에서의 값이 됩니다. 이 함수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은 모르는 거고 하여튼 이 절점에서의 온도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구하면은 연결함으로써 그죠? 연속되어 있는 이런 함수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증가시키면 어디 되겠습니까? 더 1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점을 한 두 개 더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1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더 한다면 여기 1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discretization 또는 FE modeling이라고 하고 메시를 만드는 거죠. 이 메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답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무진하게 많이 늘릴 수는 없거든요.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영역을 좀 더 촘촘하게 잘라서 답을 좀 정확하게 할 것이냐. 자, 그것은 이제 엔지니어의 몫입니다. 유능한 엔지니어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그 상태 변수가 크게 변화하는 그런 지점을 잘 좀 알아서, 물론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그 영역을 중심적으로 좀 잘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조 해석에서는 응력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 진 부위 있잖아요. 뾰족한 거는 그런 건 없고 코나로 되어 있는 거, 모서리인데 컨케이브한 거 있잖아요. 오목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외실을 많이 잘라줘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유한수법에 관한 좀 개념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을 좀 발전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유한수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회사 가서 소프트웨어 있으면은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기교보다는 이런 역학을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문제를 모델링 어떻게 할 것이냐. 모델링이라는 게 지금 모양만 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모양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금 3차원 CAD에서 그냥 불러와서 바로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재료 물성치는 어떠한가. 왜냐면 그게 물성치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런 게 대한 좀 자기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경계 조건들. 앞에서 경계 조건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 경계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중이라든지 그 고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고정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캔틸레바보, 외팔보라 그러는데 외팔보의 가정은 한쪽 끝단이 완전히 고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울기가 0이고 변이 0인데 변이는 0으로 볼 수 있지만 기울기는 완전히 0으로 보기 좀 대부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어느 정도 그 고정되어 있으면 그냥 그 고정 조건을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약간 스프링 작용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면은 모델링 해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용상에서 그런 기교들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됩니다. 기업마다 푸는 문제가 다르고 그래서 또 그 나름대로 쭉 경험의 바탕을 둔 그런 접근 방법을 확립을 해둔 데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어느 정도 이상 설계를 하고 기업에서 종사를 할 때 유한수법은 여러분들을 친구로서 아마 항상 곁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좀 또 물론 다른 분야에서 다른 그런 전문 기술을 여러분들이 뭐 습도가 축적할 수 있겠지만 기계공학에서 중시하는 역학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FEM 소프트웨어를 접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조금 더 상세한 그런 FEM에 관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주소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거기서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